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요즘 AI다, 기술주다 해서 세상을 바꿀 혁신적인 기업들 얘기가 정말 많죠. 네, 그렇죠. 물론 멋진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 엄청난 부를 쌓는 비밀이 그런 화려한 곳이 아니라 가장 평범하고 어쩌면 좀 지저분해 보이기까지 하는 곳에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그 지점을 파고드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군요. 오늘 살펴볼 자료들은 고철 더미로 보이는 폐차장에서 황금을 캐내는 기업, 코파트에 대한 심층 분석 보고서입니다. 코파트요? 네, 반짝이는 기술주들 너머에 숨어있는 어쩌면 지루해 보이지만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채워드리기 위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정 주식이나 자산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 추천이 절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렇죠.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제 흙먼지 날리는 폐차장으로 들어가서 그 안에 숨겨진 부의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자료에서 가장 먼저 시선을 끄는 건 역시 창업자 윌리스 존슨의 이야기더군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의 자처전 제목부터가 정크 투 골드, 쓰레기를 황금으로 바꿨다는 거잖아요. 베트남전 참전용사 출신에 변변한 교육도 못 받고 트레일러에서 살았을 정도로 정말 밑바닥에서 시작했더라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그의 정신, 그러니까 마인드셋입니다. 마인드셋이요? 네. 자료에 나온 그의 말이 아주 인상적인데요. 나는 내가 하는 일이 실패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다. 와, 이 한 문장이 코파트라는 기업의 모든 의사결정에 녹아있는 DNA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패라는 선택지 자체를 그냥 머릿속에서 지워버린 거죠. 자료에 나온 한 일화가 정말 재밌었어요. 경쟁사 대표는 번쩍이는 리무진을 타고 다닐 때 이 창업자는 낡은 카우보이 부츠를 신고 직접 렌터카를 몰면서 폐차장을 돌아다녔다고요. 맞아요. 이게 그냥 나는 이렇게 검소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을까요? 바로 그 일화에 코파트의 모든 철학이 담겨있는 셈이에요. 아, 그런가요? 겉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사업의 본질, 즉 효율에만 집중한다는 거죠. 더 놀라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거죠? 사업 확장을 위해 단돈 5,000달러에 나온 낡은 교회를 샀는데 인부를 쓰는 대신 직접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해체했답니다. 직접이요? 가족들이랑?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온 5센트짜리 나사못 하나까지 전부 주워서 재활용했다고 해요. 훗날 수십조 원짜리 기업의 회장이 될 사람이 말이죠. 5센트짜리 나사요? 솔직히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하하하하, 그렇죠. 그런 창업 신화가 오늘날처럼 거대해진 기업의 운영 방식과도 정말 연결이 되나요? 아주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바로 그 5센트짜리 나사를 줍는 정신이 오늘날 코파트가 30%가 넘는 제조업으로는 상상하기 힘든 경이로운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는 근간이 된 겁니다. 와, 그 작은 것 하나하나를 챙기는 문화가 네, 작은 비용 하나하나를 아끼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태도가 기업 문화 전체에 뿌리내린 거죠. 그런 5센트짜리 나사까지 챙기는 정신이 지금의 30% 넘는 이익률을 만들었다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돈을 버는 구조이길래 폐차장 사업에서 그런 숫자가 나오는 거죠? 자료를 보니 우리가 생각하는 고물상과는 전혀 다르던데요? 핵심은 중개입니다. 중개. 코파트는 사고가 난 차를 직접 사서 되파는 게 아니에요. 차를 팔아야 하는 주체, 주로 보험사죠. 그리고 그 차의 부품이나 고쳐서 쓸 수 있는 차를 사려는 전 세계의 구매자들. 아, 정비업체나 딜러 같은 사람들이요? 네, 예를 들면 정비업자나 중고차 딜러 같은 사람들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연결해주고 수수료만 받습니다. 아하. 가장 중요한 건 차가 팔리든 안 팔리든 코파트는 손해볼 게 없는 재고 리스크 제로 사업이라는 점입니다. 재고 리스크가 없다는 건 정말 강력하네요. 그렇죠. 그럼 코파트의 핵심 자산은 망가진 자동차가 아니라 결국 그 차들을 모아두는 땅과 사람들을 연결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 두 가지라고 봐야겠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부정적 운전자본이라는 현금 흐름의 마법이 펼쳐집니다. 부정적 운전자본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해 코파트는 사실상 고객의 돈으로 사업을 하는 셈입니다.
고객의 돈으로요? 구매자에게 돈은 경매가 끝나자마자 바로 받고 판매자인 보험사에게는 며칠 뒤에 정산해 주거든요. 아, 그 시간차가 있군요. 네, 그 며칠의 시간차 동안 생긴 공짜 현금, 이른바 플로트를 이자 한 푼 없이 굴려서 사업을 확장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 보험업을 좋아하는 이유랑 똑같은 거네. 맞습니다. 오렌 버핏이 보험업을 공짜 돈을 빌리는 사업이라고 부르는 것과 똑같은 원리죠. 듣고 보니 정말 영리한 사업 모델이네요.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좋은 사업이면 왜 아무나 따라하지 못하는 걸까요? 경쟁자를 막는 거대한 성벽이라도 있는 건가요? 네, 자료에서는 그 성벽, 즉 경제적 해자를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두 가지요? 첫 번째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 바로 땅입니다. 땅이요?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누구도 자기 집 주변에 거대한 폐차장이 들어서는 걸 원치 않습니다. 아마 청취자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당연하죠. 저라도 반대 시위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렇게 강력한 경제적 성벽이 될 줄은 몰랐네요. 그렇죠. 신규 경쟁자가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도 대도시 근처에 넓은 부지를 확보하는 것 자체가 규제와 주민 반대 때문에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코파트는 지난 40년간 꾸준히 핵심 지역의 땅을 임대하는 게 아니라 아예 소유하는 방식으로 삼아왔습니다. 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사버렸군요. 네, 이 전략의 힘이 2017년 허리케인 하비 사태 때 제대로 증명됐죠. 자료에 나온 내용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아, 그 이야기요. 저도 인상 깊게 봤습니다. 허리케인 때문에 침수차가 수만 대나 쏟아졌는데 땅을 빌려 쓰던 경쟁사는 차를 둘 곳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굴렀다고요. 네, 맞아요. 경쟁사인 IAA 이야기죠. 그런데 코파트는 미리 확보해둔 넓은 땅으로 그 차들을 전부 받아주면서 거대 보험사인 가이코의 물량을 통째로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고요. 맞습니다. 모두에게 닥친 위기가 코파트에게는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결정적 기회가 된 거죠. 위기가 기회였다. 그리고 두 번째 해자는 바로 기술입니다. 기술이요? 네, VB3라는 자체 온라인 경매 플랫폼인데 이걸 무려 2003년에 100% 온라인으로 전환시켰어요. 2003년에요? 그렇게 빨리요? 네, 당시 경쟁사들은 사진만 보고 누가 수천만 원짜리 차를 사냐고 비웃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코파트는 이미 국경 없는 디지털 시장을 구축한 거죠. 여기서 네트워크 효과라는 무서운 힘이 나옵니다. 그 선순환 구조 말씀이시군요. 온라인 플랫폼에 전 세계 구매자들이 몰리니까 경쟁이 붙어서 차값이 올라가고 그렇죠. 채값이 잘 나오니 판매자인 보험사들은 코파트에 물건을 더 많이 맡기고 네, 그럼 또 물건이 많아지니 구매자들이 더 몰려드는. 와, 한 번 만들어지면 정말 깨기 힘든 구조네요. 바로 그겁니다. 상상해보세요. 미국 텍사스에 있는 찌그러진 픽업 트럭 한 대를 두고 폴란드, 나이지리아, 멕시코에 있는 업자들이 자기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입찰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이야, 이 강력한 글로벌 네트워크는 이제 그 어떤 경쟁자도 쉽게 넘볼 수 없는 성벽이 됐습니다. 성장 스토리는 알겠습니다. 그런데 듣다 보니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 생기네요. 네, 이 모든 건 사고가 난다는 전제 위에 서 있는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모두가 이야기하는 자율주행 시대가 와서 사고 자체가 사라지면 코파트는 그냥 문 닫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아주 중요한 지적이고 많은 투자자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리스크입니다. 이 부분 자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요? 자료는 이 질문에 대해 꽤 명확한 분석을 내놓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전 자율주행, 즉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는 레벨 5 시대는 아직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아직은 멀었다. 네, S&P 글로벌 모빌리티 자료를 인용하는데 2035년이 되어도 완전 자율주행차는 전체 차량의 극히 일부에 불과할 거라고 예측합니다. 오히려 완전하지 않은 어설픈 기술이 더 위험할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상용화된 레벨 2나 레벨 3 수준의 어설픈 주행 보조 기술은 오히려 운전자의 주의력을 떨어뜨려 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죠.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첨단 센서와 카메라, 레이더가 잔뜩 달린 미래의 자동차는 아주 작은 접촉사고만 나도 수리비가 엄청나게 비싸집니다. 맞아요. 요즘 차들 조금만 긁혀도 수리비가 엄청나죠. 그렇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 고치느니 그냥 폐차, 즉 전손 처리를 해버리는 게 더 경제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고의 횟수는 장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어도 한번 사고가 나면 폐차장으로 올 확률, 즉
건당 가치는 오히려 더 높아져서 네, 전체 사업 규모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커질 수도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사고 빈도의 감소 효과를 건당 가치의 상승이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죠. 흥미롭네요. 또 다른 성장 동력은 해외 시장 확장입니다. 아, 해외로들 나가고 있군요. 미국식 모델을 독일, 브라질, 스페인 같은 나라에 성공적으로 이식하고 있어요. 특히 독일의 사례가 재미있는데 원래는 차주가 직접 사고 차량을 처리하던 복잡한 시장에 코파트가 들어가서 보험사의 업무를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습니다. 오늘 코파트라는 기업의 속사를 들여다보니 화려한 기술이나 이름값보다는 사업의 본질에 집중하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을 갖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네요. 그렇죠. 쓰레기 속에서 황금을 찾아낸 창업가의 통찰력, 리스크는 모두 남에게 떠넘기는 영리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단단한 성벽까지. 이 분석이 청취자 여러분께 드리는 진짜 메시지는 단순히 한 기업에 대한 정보가 아닐 겁니다. 어떤 걸까요? 어쩌면 가치를 발견하는 눈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 남들이 하찮게 여기고 기피하는 것에서 기회를 찾아내고 겉모습보다는 내실을 다지는 태도가 장기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요. 오늘 저희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있던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서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번쩍이는 리무진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흙먼지를 뒤집어 쓰더라도 당신의 실질적인 가치를 높여주는 카우보이 부츠는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